옥수님이 상철이 너무 웃기대요. 근데 상철이 뭐가 그렇게 웃겨요? 맨날 한숨만 쉬고 영수도 영숙이랑 랜덤 데이트 하고서 영숙이 너무 웃겼대잖아. 여러분들도 결론이 뭔지 알 거예요. 지금의 영수를 만든 건 얼빠 여성분들이 일조를 하신 거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27기 시청 소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 영상에 나예리님께서 슈퍼챗이라고 하는 후원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렸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자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나예리님의 댓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태만해서는 안 되겠다. 나예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끼리 커피 한 잔씩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남자에서는 영수하고 상철, 여자 중에서는 옥순하고 정숙 둘만 뽑아놓고 하는 거랑 결과면서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머지 분들은 비중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이 의욕 없다, 남자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여자들이랑 대화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데 본인들 빼고는 다 바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 랜덤 데이트를 하는데 방송이니까 다채로움을 위해서 미션들을 6가지를 줬거든요. 근데 그 미션 중에서 2가지 정도 빼고는 보기도 불편하고 데이트하는 사람도 불편해가지고 정상적인 데이트 같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한 종류로만 그냥 해도 되니까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좀 시키면서 방송을 뽑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일단은 영수님이죠. 랜덤 데이트를 영숙님이랑 등을 서로 대고서 데이트를 했는데 대화 방식이 지인이 해주는 소개팅을 나가도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뭐 호감이 안 생기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숙님한테 되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무슨 생각으로 왔어요? 너 지금 별로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뭐 너 무슨 생각으로 나왔냐? 이런 의미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낯설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타박하는 듯한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 데프콘이나 MC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저 사람이 솔직해서 그런 거다. 악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솔직하지 않은 게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배려하고 포장하는 게 40대가 되고 하면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께서는 자기가 사업을 꾸려 나가려고도 하셨잖아요. 근데 사업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기 싫은 얘기도 웃으면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업하실 때 어떻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안 돼요 하고 대화를 단절시켜 버리더라고요. 그걸 물어본 영숙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은 지금 나랑은 말 섞기도 싫구나 느꼈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본인께서 정말 솔직해야 될 때는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거리 절대 안 된다라고 정숙과 알아가는 걸 회피하다시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정숙이랑 물꼬가 트이니까 정숙이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6회차 데이트 선택에서는 여자가 선택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나와가지고는 이번에는 남자가 선택을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자가 선택할 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럴까요? 본인께서 정말 솔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지 못하고 감추고 포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본인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면에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영수님의 무례한 태도가 정점에 달했던 게 영숙님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시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랑 대화를 해보겠다고 선택을 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고마움이나 거기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성적으로 끌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그냥 대놓고 정숙이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평불만하면서 영숙님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아, 그냥 짜장면 먹게 했었어야 됐다. 결국에는 자기를 선택해준 사람이 이 사람을 괜히 선택했다라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는 자기한테도 이게 계속 쌓여서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제3자들도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영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업무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남들에게 내가 비춰지는 이미지도 조금은 더 생각은 해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영수가 어장 관리하는 것처럼 영자를 가둬놓고 정숙한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영수가 키 크고 하얀 사람을 좋다고 했잖아요. 영자라는 분이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기는 했죠. 영자의 매력은 좀 순한 맛의 매력이고 정수군이 자극적이잖아. 이제 그쪽으로 좀 쓸리기는 하죠.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 꼭 어장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영자도 싫진 않고 호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숙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끌림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장 관리처럼 보이고는 있죠. 그리고 어차피 영자도 생각해보면 영수도 있으면서 광수도 뭐 알아보려고 하잖아. 그걸 뭐 비난할 건 아닌 것 같다. 영호님인데 계속 이렇게 눕더라고요. 남자들이 있는 방에서 눕는 거야 체력을 안배하기 위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거실에서 딴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혼자 누워있는 게 왜 그러실까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게, 며칠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고 표현도 한다고는 했는데 뜻같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나는 별 소득 없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의욕이 없어져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랜덤 데이트마저도 2m 떨어져 앉기가 걸렸더라고요. 왜 영호님이 인기가 없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눈치가 조금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기는 했거든요. 영철하고 정숙하고 늦게까지 대화하다가 자기가 가는데, 영철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어하는 정숙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좋아했는데 그냥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쉬고 있는 영식을 불러다가 대화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의 눈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아마도 같이 생활하면서 아니면 대화 과정에서도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여자한테는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영숙님을 선택해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했는데 영호님이 왜소한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영숙님이 오히려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여자들이 자기보다는 큰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까 영호님한테는 이성적인 매력은 느끼시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도 뭐 영호님이 장점이 있으시니까 뭐 방송 아니더라도 밖에서 또 좋은 분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영호님이랑 이제 영수님이랑 남자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영호님이 이제 영수님한테 조언이랑 응원을 보내는 걸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자기 앞가름 만드는 분들도 이렇게 남미래는 잘 나서는 성향들이 있구나. 다음으로는 이제 영식님이죠. 사실은 이제 순자님이랑 될 뻔했었죠. 영식님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조건을 보고 전략적인 선택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한 관계에서 서로 기싸움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꾸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빈집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랜덤 데이트 할 때는 다른 여자랑도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의 유쾌한 성격 때문에 농담처럼 하는 걸 수도 있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순자님한테 올인하려는 마음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순자님도 그런 데서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또 그러면서 자신감은 넘치더라고요. 순자가 뭐 나 말고 딴 남자 뭐 선택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순자님 입장에서도 뭐 영식님이 정말 1순위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건데 저쪽에서 나를 쉽게 보는 느낌이 드니까 감정이 틀어진 게 아닌가.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해서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두 분이 서로 직진하겠어라고 생각했었던 타이밍이 좀 어긋났던 것 같거든요. 순자님은 데이트 한 번 하고 와가지고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영식님이 그런 마음까지는 서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반면에 영식님이 그런 마음이 섰을 때는 순자님이 자기가 그런 마음이 섰을 때 영식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 타이밍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 생기는 연애의 패턴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현숙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전 여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숙 입장에서는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다 생각이 잠깐 날 수야 있었겠죠.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았을까? 영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이제 현실적인 조건에서 틀어져서 결혼까지는 못 갔다. 이제는 누군가를 만날 때 조건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성적인 매력 같은 거는 아예 다 포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상대방에게 그 잣대를 세우기보다는 본인이 결혼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현실적인 장벽을 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상대방에게 그걸 뭔가 이해를 바라거나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정도의 강함을 기대하는 거는 현실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철님이죠. 정숙
정숙님한테 직진을 하고 있죠. 직진 선언도 했습니다. 저쪽이 뭔가 애매한 상태에서 직진 선언하면은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돼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 술을 계속 마시면서 정숙한테 표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얼굴도 많이 붓고 막 이래가지고 외적인 영철님의 장점이 감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 선택을 받지를 못했죠. 김칫국 마셨다라고 자책하시는데 이거는 영철님이 김칫국을 마신 게 아니라 정숙님이 그 정도로 영철님한테 셀카 찍으면서 이렇게 어깨에도 고개 기대고 정도 했으면은 영철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할 만했다. 자책하실 거는 없다. 정숙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영철님한테 사인을 주기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수님이랑 2대1 데이트 할 때도 크게 호감은 없다라는 식의 눈치를 좀 주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건 영철님의 자유고 선택이니까 뭐 존중합니다. 정숙한테 해피형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상철 핸드폰 기억하네 뭐.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내가 뭔가 다른 남자랑 이런 경쟁이 붙었을 때 다른 남자가 있다라는 거를 뭔가 의식하는 거를 티를 내면 낼수록 나는 저 사람 못하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느끼게끔 한다라고 나는 예전에 어디서 봤었거든요. 또 정숙은 그런 부분에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페셔널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영철한테도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겠다. 정숙한테 해피형이네 했었던 것 같은데 데프코님도 말씀하셨듯이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정숙 입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얘기를 안 한 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이 영철이 본인한테 표현한 것만큼 호응해서 얘기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영철 입장에서는 그거를 회피형이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갈구하기보다는 얘는 요 정도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만났을 때 반응이 시큰둥하다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 이 사람은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오늘 시간이나 적당히 때우다 가야겠다 하고 말지 뭐 거기다 대놓고 저 어땠어요 뭐 또 만날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30대 중후반 이상이 되면은 이 고백이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고백을 하기 전에 이미 거의 사귀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고백을 하고 말고는 통과 의뢰 정도? 다음은 광수님이죠. 정숙님한테 직진을 하고 있죠. 2대1 데이트 하면서 정숙님이 확실한 거절의 뉘앙스는 다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광수님이 이게 지금 애둘러서 하시는 거절인가?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절인가 싶으면 그냥 그건 거절이다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거절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배려를 해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나 이런 걸 갖다 붙여요. 회사에도 면접 떨어지면 탈락 문자 있잖아요. 우리의 여건이 구직자분을 모시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는 모시지 못하게 됨을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굉장히 많은 미사여구를 붙이잖아요. 결론은 당신은 기준에 안 돼서 탈락이라는 드라이한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직업이 부담스러운가?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자기보다 조건이 압도적으로 좋다. 부담보다는 그냥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숙님이 상철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상철이 만약에 의사였어도 저는 부담스러워서 이랬을까요? 땡큐 하면서 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정숙님이 본인에게 관심이 있거나 썸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분이 광수님이었거든요. 4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면은 광수님의 선택이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광수님은 근데 확실히 괜찮은 분이라고 느끼는 게 영수님이랑 비교가 많이 됐죠. 영수님은 자기 선택해 준 사람한테 무시하다시피 했는데 광수님은 와주신 두 분한테 예의를 차리잖아요. 이번에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들이 가치관 토크? 근데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 가까운 가치관을 물어보면은 좋을 텐데 포괄적인 가치관 토크를 하니까 대화 소재가 좀 아쉬웠다. 본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인적성 검사? 뭐 심층 면접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가 아니었나. 상철님이죠. 상철님도 영수님처럼
잘생긴 분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도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하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시던데,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한숨 쉬면 복 나간다고 한숨 쉬지 말라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한숨 쉬면은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 방송 보고 있는 저까지 약간 기운이 같이 막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수기냐 옥순이냐 혼자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정말 그게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옥순이든 정수기든 불러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더 많은 판단의 근거를 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정수기랑 장거리 연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이 되면은 정숙을 불러가지고 장거리 데이트는 어떤 식으로 했냐, 너도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오거나 중간에서 보거나 해봤었냐만 하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상철이 그랬잖아요. 정숙님이 포항만 아니었어도 6명이 다 몰렸을 거다. 정숙님이 어쨌든 가장 끌리는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철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판단하기가 좀 더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골머리를 쌓고 있으니까 저런다고 뭔가 결론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포항에 가서까지 정숙을 만나는 게 맞을까 틀릴까 하면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정도 투자해서 포항 가니까 리프레시도 되고 정숙이랑 데이트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 내가 괜히 고민했구나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만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번 가보니까 힘만 들고 정숙이랑 만나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면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깔끔하게 비울 수 있잖아요. 혼자서 고민하는 게 답답하다라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옥순을 선택을 했죠. 이번 선택이 조금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철이라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이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포용도 자체가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숙님은 남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격이 없었다라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본인이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관용도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옥순을 선택하기로 한 건 잘하신 선택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옥순을 선택하신 게 옥순이 확 끌려서라기보다는 정작 끌리는 정숙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꽝 대신 닭. 차선책을 선택하면은 항상 끝이 보이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옥순이랑 최종 커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뭐 만남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옥순님이 상철이 너무 웃기대요. 상철이 뭐가 그렇게 웃겨요? 맨날 한숨만 쉬고, 영수도 영숙이랑 랜덤 데이트 하고서 영숙이 너무 웃겼대잖아. 여러분들도 결론이 뭔지 알 거예요. 외모가 최고의 혜택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영수도 그렇고 상철도 그렇고 노력도 안 하고, 특히 이제 영수 같은 경우는 자기 좋다는 사람들한테 막대하잖아요. 지금의 영수를 만든 건 다 여성분들, 얼빠 여성분들이 이런 영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신 거다. 나는 솔로 27기 남출편 시청 소감을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